이재명! 네, 제주도민 여러분, 제가 저번 대선 때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주도가 좁은가 봐요. 예.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이 장소가 좁아서 함께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쉽기는 합니다만 상황이 또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제주도는 참 정감 가는 섬이에요. 아름답지요. 전 세계에서 아마 제주도만큼 아름다운 섬을 저는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정말로 아름다운 섬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섬에 가슴 아픈 사연이 있죠. 지금은 정말로 아름다운 그리고 희망이 있는 그런 섬처럼 보이지만 이 땅 속에는 한을 품고 묻힌 많은 사람들이 있죠. 같은 날 제사를 지내는 동네가 많다면서요. 그 얼마나 가슴 아픈 사연이겠습니까? 이 아픈 제주도 이제는 평화와 화해의 땅으로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 아름답게 잘 갖고 가야 되겠죠? 저는 제주도가 너무 아름다워서 일부러 제주도를 안 오다가 결혼할 때 오려고 일부러 안 왔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한 다음에 일주일 휴가 잡았다가 너무 아름다워서 13일인가까지 미뤄서 재판 연기해가면서 제가 더 있었습니다. 정말 제주도의 구석구석을 다 가봤죠. 성산에서 낚시도 해봤는데 그때 낚시 잘 못할 때인데 손바닥만한 뱅어돔도 잡았었어요. 너무 기억이 아름다운 기억이 많습니다. 이 아름다운 섬들을 앞으로 참으로 잘 갖고 가면 좋겠어요. 제주도에는 이게 삼다도라 그래서 바람 많고 돌 많고 또 뭐 하나 더 많다던데 이게 참 위험해서 내가 말을 생각한 겁니다. 이 바람도 지금은 큰 자원이 되지 않았어요? 제주도는 이제 앞으로 얼마 지나지 않으면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그야말로 완벽한 친환경 에너지로만 살아가는 그런 정말로 새로운 도시 섬이 될 겁니다. 지금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죠. 좀 비싸긴 하겠지만 그러나 이 풍력 발전도 앞으로는 화석 연료 발전보다는 훨씬 싸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재생에너지 사회로 우리가 신속하게 넘어가야 되고 제주도가 아마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사회의 선도적인 지역, 모범적인 도시가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제주도의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죠? 4.3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거의 매년 4.3 기념일에 제주를 방문했습니다. 내년에는 대통령이 돼서 방문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제주도 4.3과 관련해서 저는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빛낸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한 말이 참 유행하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이번 대선이 작년 12월 3일에 그 내란 신이 군사 쿠데타 비상계엄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이 파면되고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이 한강 작가가 한 얘기 중에 과거가 미래를 도울 수 있는가?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역사적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인과응보, 업보 이런 얘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제주 4.3은 우리나라 최초의 계엄, 비상계엄으로 제주도민의 10분의 1이 학살당한 사건이죠. 저는 그 구체적 장면들을 또는 그 광경들 설명을 들을 때마다 정말로 끔찍해요. 어떻게 인간에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을 생명체로 존중하지 않고 우주의 무게로 존중하지는 못할 망정 최소한 동물이나 곤충처럼 우리가 취급하지도 못한 것이죠. 우리는 곤충을 한 마리 밟을 때도 망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렇게 잔인하게 대량 학살을 저지를 수 있는가? 인간의 광기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인간의 권력욕, 인간의 사적 욕망이라는 게 정말 한계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만약에 4.3 이 학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빠른 시간에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정하게 물었더라면, 그랬더라면 광주 5.18 학살이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전혀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광주 5.18 학살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역사는 역시 진보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제주는 이 4.3 사건 때문일 텐데 자기의 정치적 신념을 전혀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제주도에 왜 무소속이 많이 됐을까? 정치인들이 여당도 야당도 아닌 무소속만 찍는다. 그게 최근에는 이제 민주당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것도 아마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면 위험하다라는 그런 역사적 체험 때문이 아닐까. 그 잔인한 기억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더라고요. 좀 어떠세요? 그러나 이제는 정치적 신념을 자유롭게 표출하지 않습니까? 제주 4.3에 대해서 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참으로 많은 진척을 이뤄냈다고 생각해요. 진상규명도 했고 사과도 했고 법도 만들고 보상도 했지 않습니까? 그 점을 우리 제주도민들이 인정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제주는 아마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대형 사고를 치지 않는 한 이 성과에 대해서 많은 오랜 시간 기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조금 더 일찍 했더라면 광주에 수백 명이 학살되는 그런 일들은 없었을 것이다 라는 아쉬움이 있죠.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죠. 한다면 조금 빨리 했으면 좋았겠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광주 5.18 광주 민주화운동 그것도 역시 이번 작년 12월 3일 내란 극복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광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아주 오랜 동안 그 진실이 감춰졌고 그에 속은 저 같은 사람도 광주 그 억울한 희생자들을 폭도로 가해자로 생각했고 그래서 2차 가해 비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그 진실이 알려지고 그래서 결국은 늦었지만 재판이 이루어지고 잠시라도 구속이 되고 사면되긴 했지만 처벌을 하기는 했죠. 미흡하지만. 그래서 그 기억 때문에 그 과거 역사 때문에 작년 12월 3일 밤에 계엄군 일선 지휘관과 병사들이 적극적으로 의회 난입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경험, 그 역사가 작년 12월 3일에 계엄을 사실상 절반은 막아준 것이죠.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광주 5.18의 기억 때문에 결국은 국회를 에워싸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목숨을 걸고 국회 안으로 담을 넘어 들어가서 계엄 해제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되었을 그 가능성을 막은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만 생각하면 지금도 모골이 송년해요. 그들은 수백 명을 배에 실어서 백령도 가는 선상에서 폭파시켜서 수장시켜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5천 명에서 1만 명을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군 막사에 집어넣고 폭탄을 터뜨려서 죽이고 수류탄을 터뜨려 죽이고 죽지 않으면 확인 사살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웠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음식물 식수에다가 독극물 화학약품 넣어가지고 어떻게 하자 이런 계획까지 메모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랬을 집단 아닙니까? 여러분 덕분에 막았습니다. 그날 밤에 광주 5.18의 그 장성들을 처벌하는 장면, 그 역사가 그래도 진상을 일부나마 규명하고 일부나마 적정하게 되지는 못했지만 일부나마 책임을 물은 그 역사가 결국 12월 3일에 계엄을 막았고 광주 5.18에서 희생된 그 수백 명의 영령들이 즉 죽은 자들이 12월 3일 작년 대한민국 국민들을 살려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장면도 대한민국 역사의 일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행동, 선택, 판단, 실천이 우리의 미래들에게 우리 미래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 미래의 대한민국을 망칠 수도 있고 흥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번 6월 3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작년 12월 3일에 시작된 세 번째 제주 4.3을 청산하는 과정입니다. 확실하게 진압하고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서 엄정하게 국민이 살아있음을 이 나라 주인이 국민임을 국가의 어떤 권력도 어떤 권력자도 국민을 배반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